미국 FBI 연방수사국장이 2020년 대선이 조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발적인 파편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최근 털시 게버드의 기밀 해제와 폭로에 이어서 오늘 파텔 국장은 2020년 대선을 도난당한 선거로 규정하고 곧 체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무자비한 심판의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사가 살아있는 오디세이 글로벌 부정선거 70번째 시간입니다. 소중한 댓글, 응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누르시고 우리 함께 합시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오늘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2020년 선거를 부정선거로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미국 권력을 강탈하려는 대규모 음모 사건에 전격 포함시켰습니다. 이어서 파텔 국장은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과 협의해서 이번 주부터 대대적인 체포가 시작될 것임을 강력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사법단지의 징후는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에게도 치명적인 후폭풍으로 다가올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에서 발각된 민주당 딥스테이트의 비밀 파일은 이미 글로벌 선거 사기 조직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하고 있습니다. 파텔 국장이 언급한 이번 주 체포의 경고는 대한민국 부정선거 은폐 세력들에게도 섬뜩한 공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반드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건드릴 수밖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정치는 무조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현실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도덕주의나 이상주의는 절대 국제정치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이란에 개입했다는 것은 거기를 장악하면 글로벌 에너지를 장악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자원도 없고 석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포기할 수 없었듯이 현재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한국에 100%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마약과 선거 부정은 내정 간섭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마약에 개입해도 내정 간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털시 게버드와 캐시 파텔 국장이 연이어서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이유도 그 배경에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글로벌 부정선거는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캐시 파텔이 언급했던 딥스테이트의 대규모 음모는 이미 스윙 스테이트 곳곳에서 물리적 증거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더 스키프는 펜실베니아주 델라웨어 카운티 선거 관리자들의 만행이 담겨 있는 비밀 영상을 전격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선거 당시에 무려 32만 7천 표에 달하는 부정선거를 숨기기 위해서 투표기계의 결과 테이프를 쓰레기통에 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편 투표 봉투와 스캐너 그리고 하드 드라이브 등 보관해야 할 핵심 증거들을 무참하게 파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선거 후에 항상 벌어졌던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미국에서도 발생한 것입니다. 투표소에 있는 패드와 스캐너를 없애고 오히려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처럼 선거 물품을 소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는 경악스러운 투표자 매수 공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제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1,1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어 있는 이 작전에서 242명의 선거 브로커들이 1인당 4만 5천 달러를 받고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이들은 감시 카메라를 피해서 동일한 차량을 이용해서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투표함에 무려 100만 표 이상을 무단 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패트릭 버니 폭로한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스마트매틱 시스템에서는 실제 접수된 61만 1,428표보다 45,896표가 더 많은 65만 7,322표를 공식 집계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거대한 폭로와 기만 행위들은 모두 과거에 발각되거나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어제 오늘 드러난 사건들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폭로가 광범위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지난주 팜 본디 법무장관까지 경질했습니다. 부정선거 수사가 지체된다는 것에 대한 문책이었습니다. 최측근이었지만 전격 경질해버렸습니다. 이제 미 법무부는 흩어진 팩트들을 다시 정밀하게 용접하고 콜로라도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티나 피터스를 연방교도소로 전격 이감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2020년 선거 조작의 핵심 증거를 잘 알고 있는 티나 피터스는 콜로라도 주립교도소에서 9년째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연방교도소로 이관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콜로라도 좌파 소굴을 벗어나서 연방수사국으로 관할 당국이 변경된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의 치밀한 포석입니다. 이와 동시에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은 이틀 전에 기밀을 해제했고 미국 민주당 딥스테이트의 반역 행위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주도했던 2019년 러시아 스캔들은 완벽하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그동안 묶여놓았던 특별권한 515조까지 마침내 발동되었습니다. 입법부의 움직임도 긴박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미 하원이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트럼프의 부당한 탄핵 기록을 전면적으로 무효화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사법부와 입법부에서 트럼프의 명예회복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사법적 단죄의 폭풍은 이제 대한민국을 정조준하면서 피할 수 없는 후폭풍을 몰고 오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으로 긴급 호출되어서 일정을 2번이나 연장하면서 무려 일주일이나 체류했습니다. 장 대표는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전격 회동을 가졌고 장 대표의 미국 방문은 6.3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제외하고 다른 의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반중 인사 미셸 스틸 전 의원을 미국 대사로 전격 내정했다는 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셸 스틸은 부정선거 이슈에 강력한 관심을 쏟아온 인물입니다. 한국의 붕괴된 선거 시스템을 직접 해부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과 법무부가 주도하는 무자비한 단죄는 이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의 테러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에이웩과 스마트매틱 그리고 도미니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고 트럼프는 캐시파텔과 미셀 스틸 카드를 통해서 한국 6.3 지방선거를 임박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